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성동구 옥수동에서 카페를 하시는 30대 초반의 여자 사장님 사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다른 근막통증과는 다르게 알코올 중독의 유전적 요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고생이 많으셨던 분이고, 근막통증이 생기는 목과 어깨나 이런 데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양턱에 근막통증이 생겨서 저작에까지 문제가 생기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셨던 환자분입니다. 치료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목과 어깨가 뻐근한 것도 문제지만 항상 그러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턱이 너무 아파서 밥 먹을 때가 되면 고역이 있는데 이제는 정말 편합니다. 어제 저녁엔 쳐다보지도 않던 오징어도 먹었다니까요. 예전에는 씹는 게 힘들어서 딱딱하거나 부피가 큰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먹는 자체가 행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은 잠도 푹 자서 그런지 아침에 개운한 느낌이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환자분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견우도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양턱이 아파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또 유전적 요인 알코올 중독까지 있어 너무 힘든 상태에 여기까지 오니까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방문하셨던 환자분입니다. 성동구 옥수동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자 카페 사장님이셨는데요. 10년 전부터 양턱이 불편한데 특히 오른턱이 불편합니다. 오른턱으로 항상 뻐근함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집니다. 근막 통증 쪽은 거의 크게 세 가지 뭐라 그랬죠? 술이에요. 그 다음에 카페인 음료, 커피가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입니다. 치과에서 오른쪽은 연골이 약간 닳았다고 했고 근막 통증이 있다고 해서 보톡스 치료를 받고 있는데 주사를 맞으면 조금 덜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심해지기를 반복합니다. 정형외과에서는 근막 통증으로 목, 어깨, 양날개 축지, 양날개뼈, 양턱에 있는 근육과 양흉쇄유들근이 긴장 상태로 굳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보통 목, 어깨 쪽에서 근막 통증 먼저 생기고요. 날개 축제가 보통 생긴 지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양 날개 축제 보면 보통 한 5, 6년 지났을 때요.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양 날개 축제, 양 날개뼈, 양턱, 목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미 많이 퍼지신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알코올 중독이 있었고 어려서부터 술을 마셨으며 증상이 심해 알코올 병원에 1년 정도 입원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 알코올 중독도 있었지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늘 술을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술을 접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이었습니다. 우울증, 양극성 장애, 식이장애가 있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식이장애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소화가 잘 안되고 잠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못 잡니다. 얼마나 힘드실까요? 소화도 안되지, 잠도 못 자지, 턱도 아프지, 여기저기 쑤시고 뻐거나 결리지. 정말 힘드신 상황이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드신 표정이었고요. 환자가 제 방에 들어왔을 때부터 벌써 그 고통의 흔적이 느껴진다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분이셨습니다. 근막 통증 조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있죠. 내부적 요인은 강박적 혹은 집착하는 성격 혹은 자기관리가 철저한 성격이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게 뭐다? 바로 근막 통증 조언입니다. 통증이란 말이 있어서 굉장히 아플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육통으로는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콕콕지름, 좀 더 발전하면 화끈거림, 서늘함 들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얘기하려면 아픈 거냐? 그건 아닌데 설명하기 힘든 참을 만한 신경 쓰이는 불편함이 뭐다?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여기에 이제 외부적 요인, 잘못된 자세나 과음, 과로, 불면 등이 더해지면서 더 심해지는 게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이에요. 잘못된 자세, 과음, 과로, 불면이 생긴다기보다는 내부적 원인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외부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심해지는 게 뭐다?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물론 외상으로도 생기게 합니다. 근데 외상 환자들도 이렇게 보면요, 내부적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외부 요인이 가해지면서 빵 터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환자분의 발생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란 유전적 요인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스트레스, 카페 하시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고요. 그 다음 카페를 하시다 보니까 커피를 마시는 것도 있지만 본인도 커피를 또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커피와 술이라는 근막 통증 쪽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다 갖고 있는 환경이셨습니다. 환자분에게 전달한 주의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술과 커피.
술과 커피를 갑작스럽게 끊을 수는 없더라도 양과 횟수를 조절하는 게 좋겠죠. 왜? 술과 커피는 근막 통증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선을 눈높이로 이제 카페를 하시다 보니까 손님이 없을 때 스마트폰을 하면 자꾸 내려보신다고 해요. 내려보시면 나쁘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만약에 하시려면 눈높이에서 하셔라. 컴퓨터나 스마트폰 책을 보시면 눈높이에 보시고 특히 엎드리거나 누워서 돌아 누워서 화장실 핸드폰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만의 확인법. 근막 통증 증후군이 있는데 좀 됐어. 2, 3년 됐어. 3, 4년 됐어. 10년, 20년 됐는데 자신만의 확인법이 없다? 그러면 근막 통증 증후군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막 통증 증후군 환자분들은요. 그 부위가 좋아졌는지 확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툭툭툭 때려본다든가 뭐 마사지기로 자꾸 자극해 본다든가 운동을 빌미로 해서 또 그걸 자꾸 확인하고 풀려고 해요. 특히 근막 통증 증후군에서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신 분요 대부분 더 심해져요. 왜? 그 운동을 하면서 진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운동을 빌미 삼아서 자꾸 확인하고 풀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꾸 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막 통증 증후군이 있을 때는 새로운 운동을 한다든가 기존의 운동이 있으면 잠시 쉴 걸 보통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병원 쇼핑을 하는 경우가 또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되게 많이 아팠잖아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까지 있다 보니까 병원 이제 좀 다녀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두세 번 다녀보고 나면 병원 또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이분이 호소하는 게 너무 많은데 한두 번 만에 다 고칠 수 없어요. 저도 한두 번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면 제가 어느 정도 기간은 치료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럴 때 전 그래요. 환자분의 선생님께서 전하는데 어디를 제일 불편하게 느끼시나요? 하는 부분하고 제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디를 치료한 환자분의 만족도가 좋아진 경우에 저도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 같이 병이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식으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술과 커피를 조심하고요. 끊으면 너무 좋지만 안 된다면 횟수와 양을 줄이자 말씀드렸고요. 가급적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자신만의 확인법을 하지 않고 부피가 크거나 딱딱한 음식은 조심해야겠죠. 관련 근육을 풀어주면서 기혈순환 시켜 근막을 정상화하면서 원기를 끌어올려 재발을 막아주고 턱관절의 바른 저작과 정렬을 도와주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견우가 늘 말씀드리죠. 증상별 주의사항, 근막 통증의 증상별 주의사항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스트레스,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술을 드시면 일단 나빠져요. 그래서 술을 끊으면 너무 좋지만 힘드시다면 횟수와 양을 줄이자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커피, 콜라, 홍차, 녹차, 바카스, 그 다음에 에너지 드링크, 콜드브루 또는 초콜릿 같은 거 특징이 뭐죠? 카페인이요. 카페인이 들어가면 내 몸에 들어가서 나가는데 9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정 드셔야 한다면 오전에 드시는 게 좋겠죠. 특히 오후에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오후에 너무 커피가 땡겨 하고 뱉는 커피 각을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근막 통증 증후군이 있으면 세 가지 조심해야 되잖아요.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다, 확인하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에도 한두 번 다니다가 다른 병으로 옮기겠지 생각했는데 원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믿고 따라가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의사항도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올 때마다 확인하신 모습에서 치료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근막 통증 증후군에 시달리셨고 알코올 중독이라는 유전적 요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턱에까지 이제 오시니까 밥도 못 먹는 거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근막 통증에 대한 치료지가 강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근막 통증으로 해서 말 못할 고민 받고 있는 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나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새로운 치료에 도전해 보세요. 건강하세요.